비트코인 가격이 하루에 수백만 원씩 오락가락하는 것을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더리움, NFT, 도지코인,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들이 뉴스와 SNS를 가득 채우고 있죠. 그런데 정작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초보자분들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의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폐의 역사부터 살펴보면서 암호화폐가 왜 등장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류 초기 사회에서는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사람들은 물물 교환으로 살아갔습니다. 제 닭 한 마리와 당신 양 한 마리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거래했던 거죠. 하지만 이런 방식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물 교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로가 원하는 물건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만 거래가 성립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돼지고기를 원하는데 상대방은 생선을 원한다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금속화폐였습니다. 금이나 은처럼 모든 사람이 가치를 인정하는 귀금속으로 만든 동전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영국 파운드라는 화폐 이름의 유래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파운드는 말 그대로 1파운드 무게의 순은을 뜻했거든요. 이렇게 금속화폐가 등장하면서 거래는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상대방이 제 물건을 원하지 않더라도 금이나 은으로 만든 동전은 누구나 받아주니까요. 귀금속 자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면 원하는 물건과 바꿀 수 있다는 안전장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무거운 금속 덩어리를 들고 다니는 것도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생기고 정부가 화폐를 관리하면서 종이돈이 등장했죠. 지폐 자체는 단순한 종이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그 가치를 보장해주니까 사람들이 믿고 사용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영국 10파운드 지폐를 자세히 보면 영국 은행이 이 지폐 소지자에게 10파운드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적혀 있어요. 결국 지폐는 일종의 영수증이나 증명서인 셈이죠. 기술이 더욱 발달하면서 우리는 현재 4단계라고 부를 수 있는 디지털 결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신용카드나 온라인 결제를 할 때 실제 현금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멜론에서 음악을 구매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제 은행 계좌에서 1,900원이 빠지고 멜론 계좌에 1,900원이 추가되는 것뿐입니다. 모든 거래가 컴퓨터 속 데이터베이스에서 숫자를 옮기는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암호화폐는 바로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등장한 5단계 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로고가 동전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실제 동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암호화폐는 100% 디지털 자산입니다. 물리적인 형태는 전혀 없고 오직 컴퓨터 네트워크 안에서만 존재하죠. 핵심은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는 각 은행이 별도의 거래 기록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모든 거래 내역을 하나의 거대한 장부에 기록해요. 이것을 원장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원장의 복사본을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가 동시에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암호화폐가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화폐 시스템과 비교해서 몇 가지 뚜렷한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탈중앙화라는 점이죠. 특정 기관이나 정부가 통제하지 않고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바로 개인이 자신의 컴퓨터를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거래를 처리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약 100만 명의 비트코인 채굴자가 활동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수천 종류의 암호화폐 중 하나일 뿐인데도 말이죠. 채굴자들이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점에서 5비트코인으로 뭔가를 구매한다고 가정해보죠. 기존 은행 시스템이라면 한 곳의 기록만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네트워크의 모든 컴퓨터에서 잔액을 확인하고 승인해야 거래가 완료돼요. 이렇게 동일한 원장의 복사본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부정한 조작을 시도하면 즉시 발각됩니다. 만약 해커가 특정 컴퓨터 한 대를 뚫어서 장부의 숫자를 조작해 자신에게 더 많은 돈이 있는 것처럼 바꾼다고 해보세요. 그 컴퓨터의 기록은 나머지 수십만 대 컴퓨터의 기록과 달라질 겁니다. 시스템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조작된 기록을 무효로 처리하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존 은행보다 더 간단할 수 있어요. 세계 곳곳에는 인터넷만 있으면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복잡한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
전통적인 은행 서비스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들이 많거든요. 게다가 암호화폐는 은행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국제 송금이 몇 시간씩 걸리는 대신 거의 즉시 처리됩니다. 환율 걱정도 없고 일부 암호화폐는 거래 수수료도 거의 0에 가까워요. 암호화폐가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암호화 기술로 보안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블록체인이에요.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혼동하시는데 블록체인은 화폐 자체가 아니라 거래를 안전하게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거대한 거래 장부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는 거죠.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때마다 그 거래 정보는 하나의 블록에 기록됩니다. 각 블록에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와 같은 거래 데이터가 들어가고 해시라는 고유한 식별번호와 이전 블록의 해시 정보도 함께 포함돼요. 여기서 핵심은 블록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그 블록의 해시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각 블록이 이전 블록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만약 중간 블록 하나를 조작하면 그 블록의 해시가 바뀌고 다음 블록에 저장된 이전 해시 정보와 맞지 않게 되죠. 결국 그 이후의 모든 블록들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수십만 대의 컴퓨터가 동일한 블록체인 사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기 거래를 성공시키려면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컴퓨터를 동시에 해킹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은행 계좌를 해킹하는 것은 가끔 발생하는 일이고 때로는 6자리 비밀번호를 추측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 독립적인 수십만 대의 컴퓨터를 동시에 조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보안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열광하는 거죠. 이제 투자 측면에서 암호화폐를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투자는 원화 같은 일반 화폐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투자자들은 암호화폐가 미래의 주요 화폐가 되어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며 나중에 구매 가격보다 높은 값에 팔아서 수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급등하는 것을 달 착륙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문제는 어떤 암호화폐를 선택하느냐입니다.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4천 종류가 넘는 다양한 암호화폐가 존재하거든요. 각각 서로 다른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 많이 투자되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빠른 거래 처리 속도를 자랑합니다. 카르다노는 기술적으로 더 우수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평가받고 있고 라이트코인은 새로운 방식의 암호화 기술을 도입했죠. 하지만 암호화폐에는 분명한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극심한 가격 변동성이에요. 이런 디지털 화폐들은 아직 역사가 짧고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 적정 가치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금시장처럼 오랜 기간 축적된 데이터가 없어서 가격이 순전히 투기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가격이 치솟지만 유명인이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 하루 만에 절반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실용성 부족입니다. 아직 대부분의 상점에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일부 온라인 서비스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받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 같은 대기업들도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했다가 다시 중단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환경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안전한 이유는 수많은 컴퓨터가 동시에 거래를 검증하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모됩니다. 이런 구조적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많죠. 물론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도 많은 전력을 사용한다는 반박도 있고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암호화폐들은 더 효율적이며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현재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명확한 법률이 없다 보니 범죄자들이 선호하는 결제 수단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좀 다릅니다. 체인 분석 회사 자료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 중 범죄 관련 비율은 0.4%에 불과한 반면 일반 현금 거래는 최대 5%까지 범죄에 연루된다고 해요.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완전히 익명이 아니라 가명을 사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실명은 공개되지 않지만 고유한 식별자와 공개키가 모든 거래에 영구적으로 기록되거든요. 오히려 현금이 추적하기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암호화폐 때문에 생긴 흥미로운 현상들도 있어요. NFT라는 것 들어보셨나요?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소유권 개념입니다. 미술관에서 그림을 사서 소유하듯이 이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누구나 그 파일을 복사하고 공유할 수 있지만 블록체인에 기록된 원본의 소유자는 따로 있다는 개념이에요. 많은 NFT가 단순한 JPG 이미지인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이 우스꽝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NFT를 산다고 해서 저작권까지 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원작자는 여전히 모든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NFT 구매자는 단지 블록체인에 기록된 소유권 증명서를 가지는 것뿐이죠. 그럼에도 구찌 관련 NFT가 525만 원에 팔리고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의 첫 트윗이 약 422억 원에 거래되는 등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도지코인도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이 코인은 인터넷 밈을 소재로 농담 삼아 만들어진 암호화폐예요. 라이트코인과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지만 처음부터 진지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유머로 시작됐죠. 그런데 사람들이 재미로 공유하고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가치가 급등했어요. 초기에 저렴할 때 구매한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백만장자가 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런 예측하기 어려운 상승을 미친 이익이라고 부르며 많은 투자자들이 비슷한 기회를 찾아 다양한 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 다른 관련 분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일반적인 암호화폐와 달리 달러나 금 같은 안정적인 자산의 가치를 고정시켜서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 디지털 화폐입니다. 테더나 USD 코인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항상 1달러에 가까운 가격을 유지하도록 설계됐죠. 이런 코인들은 암호화폐의 장점인 빠른 송금과 낮은 수수료는 유지하면서도 가격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도 주목할 만한 트렌드입니다. 각국 정부들이 자국 화폐의 디지털 버전을 개발하고 있어요.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 유럽연합도 디지털 유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주도의 디지털 화폐는 기존 암호화폐와는 다르게 중앙기관의 통제를 받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효율성은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암호화폐 거래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업비트 같은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죠. 이런 거래소들은 전통적인 주식 거래소와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24시간 내내 운영되고 전 세계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해킹이나 파산 위험도 존재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대량의 암호화폐는 개인 지갑에 보관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디파이 디파라고 불리는 분산금융도 혁신적인 개념입니다. 기존 은행 없이도 대출, 예금, 보험 같은 금융 서비스를 블록체인을 통해 직접 제공하는 시스템이죠. 스마트 계약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중개인 없이 자동으로 금융거래가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 담보물을 예치하면 자동으로 대출이 승인되고 상환이 지연되면 자동으로 담보물이 처리되는 식이에요. 메타버스와 암호화폐의 결합도 흥미로운 발전 방향입니다. 가상현실 게임이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아이템이나 토지를 NFT로 거래하고 게임 내 화폐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플레이 투 원, 플랫 투 이 게임에서는 실제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어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새로운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 동향도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각국 정부들은 암호화폐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했지만 중국은 정부 통제를 벗어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거래를 2021년에 전면 금지했습니다. 미국은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유럽연합은 포괄적인 암호화폐 균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최초로 트래블루를 시행하는 등 암호화폐 규제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호화폐는 아직 초기 단계의 기술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예측하기 어려워요. 분명한 장점들이 있지만 동시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죠. 혁신적인 기술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투기적 측면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충분히 공부하시고 잃어도 괜찮을 만큼의 소액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서 미래 금융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기술 혁신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